네, 조용히 해 주십시오. 다음 질의 순서는 곽규택 의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. 시작하십시오. 10분입니다. 변민선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. 변민선 증인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오늘 어렵게 출석하신 엄희준, 강백신, 박상용 증인에 대해서 본인들이 담당하셨던 사건,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제가 조금 질의를 할 테니까 한 1, 2분 정도로 미리 조금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변민선 증인께 묻겠습니다. 2025년, 그러니까 금년의 8월 22일에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 옷 구매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됐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김정숙 여사가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. 그 의혹 제기된 지 7년이 지나가지고 겨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. 당시 혐의 내용은 뭐냐 하면 김정숙 여사가 옷값 결제하기 위해서 한 번에 100만 원, 200만 원씩의 특활비를 청구해서 사용했다는 것이고, 이 관련된 진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제2부속실 담당 직원 등까지는 확인이 다 됐습니다. 그리고 관봉권으로 옷 구매한 결제 내역은 확인을 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만 관봉권이 특활비였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. 관봉권이라고 해서 특활비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. 이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이 맞습니까? 저희 경찰에서는 대통령 기록과 압수수색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특수알범비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혐의 없음 종결하였습니다. 그러면 관봉권이라는 그 의미가 반드시 특활비하고 연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? 다만 저희가 수사를 진행한 것은 그 표시 자료가 있는 관봉권 실물을 확보해서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언론에 게재된 관봉권 형태의 5만 원권 묶음 지폐 사진을 확보하여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사상 한계가 있었던 사안입니다. 그 증인께서 알고 계시기에 관봉권에 어떤 정보가 그 띠지와 스티커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뭐다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? 저희도 수사를 진행하고 또 언론을 토대로 추후에 알게 되었는데 관봉권에는 그 신권을 포장한 것과 사용권을 포장한 것이 있습니다. 신권을 포장한 것은 한국은행과 5만 원권이라 표시되어 있는 띠 정보만이 있고요. 사용권은 기사용했던 것을 한국은행에서 재사용 활용하기 위해서 비닐 포장을 하고 거기에 그 누가 언제 어떻게 그 관봉권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표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신권을 포장한 것과 관봉권을 표시한 건 차이가 있고요. 신권을 포장한 것과 사용권을 포장한 것은 차이가 있고 저희가 수사를 했던 것은 신권을 포장한 그 한국은행 5만 원권이 표시되어 있는 제한된 정보가 있는 걸로 수사를 진행했던 사안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 남부지검에서의 관봉권 실물은 그 비닐 포장되어 있고 그 표시 자료가 표시되어 있는 그 관봉권으로 알고 있습니다. 사용권이라는 거죠, 이번 그렇습니다. 사건은. 예.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정보 이상의 가치를 띠지나 스티커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. 제가 알고 있는 저희들이 수사했던 것은 그 한국은행과 5만 원권이나 표시되어 있는 신권을 사진만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고 알겠습니다. 확보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. 예. 강백신 증인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? 예, 예. 원래 그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 국회에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나 또는 판결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 권한하고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
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대통령 때부터 이 지금 오늘 출석한 3명의 검사, 그러니까 민주당의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 검사님들이죠.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, 대장동 백현동 사건, 이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했다는 이유로 정말 도를 넘게 탄핵을 발의를 하고, 탄핵 발의한 다음에는 또 본회의에서 뭐 결론도 안 냈어요. 그냥 정치적인 이용만 한 거죠. 물론 구실은 뭐 이런저런 구실은 됐습니다만은 입에 담기조차 싫고, 다만 민주당의 불리한, 이재명 대통령의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것만으로 탄핵 발의를 했던 아주 우리 국회 역사상 치욕적인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. 강백신 증인께서 그 대장동 백현동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것 맞습니까? 네,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했습니다. 그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할 때 그 변호인이 지금 이 자리에 박균택 의원님 맞습니까? 아니, 지금 묻고 있잖아요. 아까 말씀이 나왔잖아요.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가 않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 출석할 때 저하고 전화를 주고받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선임서를 내고 했던 건지 그 부분까지는 좀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. 예. 의원님,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를 담당하셨는데, 네네. 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다른 무슨 사유를 들어가지고 하여튼 탄핵 사유를 만들었어요. 그 본인께서 탄핵 발의됐던 그 사유는 알고 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것과 또 본인이 그 탄핵 사유를 본 어떤 소감이랄까?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. 의원님께서 귀한 질의를 주시긴 하셨는데 본 청문회는 검찰 폐지에 따른 부작용 관련 청문회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에 대한 개인적으로 탄핵이 발의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억울한 부분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취지 그대로입니다. 지금 원래 이 검찰 해체와 관련된 법안 심사를 위해서 이 입법 청문회를 한다고 해놓고 각종 구체적인 사건, 지금은 수사 중인 사건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 결론과 관련된 지금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법 청문회라는 취지와도 안 맞고 증인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금 검찰 해체 관련된 그런 법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한 그런 취지와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예, 들어가 주시고 엄희준 증인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? 예, 엄희준 증인도 마찬가지로 대장동 백현동 특혜개발 사건 그 수사 담당하신 건 맞죠? 네, 맞습니다. 그와 덧붙여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셨던 건 맞습니까? 한명숙 전 총리께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을 조사했었고요. 모해 위증은 제가 수사 감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? 그 감찰, 말씀하신 감찰에 대해서. 예,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. 예. 그때 당시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가지고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이렇게 됐던 거죠. 정확히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의 그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는 아니었고요. 예, 예. 대검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취지로 수사 지휘를 했었습니다. 근데 그 결과 결국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무혐의 종결된 것 아닙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
또 그 사건을 들먹여 가지고 탄핵 사유로 이렇게 들었었어요. 예. 근데 사실은 증인이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대장동,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사실 탄핵까지 지금 발의가 됐던 거거든요. 아까 그 강백신 증인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무를 수행하는 검사가 개개인의 감정이나 심정, 입장을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. 다 공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국회는 국회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